안녕하세요. 유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례식과 비례 배분 기본 개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2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식을 보도록 할게요. 7대 9는 7 곱하기 2대 9 곱하기 기역. 이것은 14대 니은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항인 7에 누굴 곱했나요? 2를 곱했죠. 자, 그렇다면 후항인 9에도 똑같은 수를 곱하셔야죠. 2를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럼 2를 곱해 주시면 9 곱하기 2는 18이 되겠죠. 기역은 2가 되고요. 그리고 니은은 18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해라 라고 있으니까요. 2 더하기 18의 결과 20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만나볼게요.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수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수예요. 자, 30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항과 후항을 지금 같은 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는 안 돼요. 어떤 수일까요? 0이 아닌 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문제의 정답은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만나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7대 4입니다. 가로가 14m라면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먼저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7대 4라고 했어요. 전항이 가로고요. 후항이 세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전항 자리에도 누굴 써야 될까요? 가로의 길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네모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을 완성해 주었고요. 자, 비례식의 성질, 이 안에 들어있는 항을 우리 내항이라고 하고 바깥에 위치해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하는데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자, 이 네모가 있는 항을 먼저 곱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7 곱하기 네모는 14 곱하기 4가 되고요. 곱해주시면 4, 1은 4, 4, 4, 16, 56이 되고 네모는 56을 7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눈 결과 8이라는 결과 구할 수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8m가 되겠죠. 문제의 정답은 8m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갈게요. 143대 208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었더니 11대 16이 되었습니다. 전항과 후항을 얼마로 나누었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비의 성질,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143대 208이 11대 16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전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3을 어떤 수로 나눴겠죠? 그랬더니 11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 어떻게 구할까요? 143을 11로 나눠보시면 되겠죠. 나눠볼게요. 143 나누기 11입니다. 한 번 11 빼주시면 3 내려주고 비교 3번 들어가고 나누어 떨어지네요. 얼마예요? 13이죠. 자, 그러니까 143을 13으로 나누게 되면 11이 돼요. 그렇다면 208도 똑같이 13으로 나눠주시면 16이 되겠죠. 전항과 후항을 얼마로 나눴을까요? 네, 13으로 나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문제의 정답은 13입니다. 5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다음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의 비의 후항이 6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 문제는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비들을 모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0.03대 1.9죠. 그러면 얼마씩 곱해야 될까요? 전항과 후항에 100씩 곱하셔야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3대 190이 됩니다. 자, 3대 190. 지금 우리는 후항이 6인 것을 찾고 있어요. 1번은 아니겠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10씩을 먼저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120대 22가 되고요. 자, 아직 간단하지 않죠. 그러면 자, 이번엔 2로 전항과 후항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0이 되고요. 여기는 11이 되죠. 60대 11. 후항이 6이 아니에요.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2.9대 0.6이죠.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29대 6이 됩니다.
자, 더 이상 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죠. 네, 후항이 6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4번과 5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7.2 대 6이에요. 전항과 후항이 각각 10을 곱하면 72 대 60이 될 거고요. 자, 이제 6으로 먼저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6, 1은 6, 6, 2, 12. 여기는 다시 10이 되겠죠?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6, 12, 2, 50. 후항은 5가 되므로 4번도 아니었고 5번도 확인해 볼게요. 0.6 대 1.3. 10씩 곱하시면 6 대 13이 되어서 후항 자리에는 13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의 둘레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정삼각형의 둘레 얼마일까요? 정삼각형은 4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12cm입니다.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은 4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겠죠? 16cm예요. 자,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의 둘레의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대 16이라고 먼저 써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전항과 후항을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4, 3, 12, 4, 4, 16.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주시면 3 대 4가 되고 보기 3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네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5개의 보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내항의 곱을 구해주시면 7, 9, 63이 되겠죠. 자, 외항의 곱 역시 63으로 같습니다. 맞죠? 2번 볼게요. 자, 우리 내항의 곱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5, 1은 5, 5, 6, 30, 80인가요? 자, 외항의 곱도 역시나 80으로 같습니다. 3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내항의 곱 3, 4, 12가 되죠. 그리고 외항의 곱 2, 6, 12. 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우리 내항의 곱부터 계산해 볼게요. 11 곱하기 16이죠. 6, 6, 1, 1, 176입니다.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또 얼마인지 확인하셔야겠죠? 22 곱하기 8 해주시면 돼요. 8이 16, 8이 16, 176으로 같아요. 4번도 옳습니다. 5번이 아닌가 봐요.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내항의 곱부터 계산해 볼까요? 35 곱하기 9 계산하셔야겠죠? 9, 5, 45, 9, 3, 27, 315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외항의 곱도 확인하죠. 81 곱하기 4 계산하시면 4, 1은 4, 4, 8, 32, 324. 다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보기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비례식의 외항의 곱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외항의 곱이 누구와 같죠?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4 곱하기 네모가 3.1 곱하기 7.2와 같다라는 거니까 얼마로 같은지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3.1 곱하기 7.2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 6, 7, 21 더해주시면 2, 그리고 3 받아 올림 2, 소수 두 자리 얼마인가요? 22.3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항의 곱도 얼마가 돼야 돼요? 22.42가 돼야겠죠. 22.32는 보기 2번에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을 읽고 8,000원으로 사과를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1,000원에 4개씩을 팔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문제를 비례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1,000원에 4개씩 판다라고 했잖아요. 1,000원 가격이죠. 그리고 후항이 개수입니다. 1,000원에 4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8,000원이 있죠. 자, 8,000원으로는 몇 개를 살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외항의 곱을 먼저 써볼게요. 1,000 곱하기 네모는 누구와 같다? 내항의 곱 4 곱하기 8,000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네모는 4, 8, 32, 하나, 둘, 셋 나누기 1,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2가 되네요. 32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아니면 비의 성질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자, 이 비가
전항에 1000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B를 보시면 전항 자리엔 8000이 있습니다. 1000에 얼마를 곱해야 8000이 될까요? 8을 곱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4에도 똑같이 얼마를 곱해요? 8을 곱하시면 됩니다. 4, 8, 32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자, 사과의 개수는 32개를 살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삼각형 미음 비읍 시옷의 넓이가 8대 5일 때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도형을 보시면요. 높이가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높이를 우리가 어떤 수로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간단한 수를 주시면 좋습니다.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을 네모라고 놓는다면 네모 곱하기 1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네모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넓이는 네모가 되겠죠? 다음 삼각형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넓이는 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네모 대 5는 넓이의 비가 8대 5라고 했으니까요. 8대 5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이 바로 보이기는 하네요. 네모 대 5는 8대 5, 네모는 8이 될 텐데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할게요. 자, 네모 곱하기 5는 5 곱하기 8과 같죠. 그럼 네모 곱하기 5는 40이 되고요. 네모는 40 나누기 5를 해주시면 8이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고 자,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8cm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만나볼게요. 주화는 일정한 빠르기로 10분에 1.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주화가 같은 빠르기로 6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달려야 하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0분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2km예요. 전항 자리에는 우리 분을 썼고요. 후항 자리에는 빠르기, 속력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B를 쓸 때도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자, 우리 6km를 달릴 때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모르니까 이 전항 자리죠. 이 자리에 네모분일 때 6km를 달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분, 여기는 속력.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네모가 내항 자리에 있으니까요. 1.2 곱하기 네모는 10 곱하기 6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네모는 곱하시면 60이죠. 60 나누기 1.2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60 나누기 1.2. 소수점의 위치 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도 10배에서 한 자리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60에서 12를 5번 덜어내 주시면 60이 되고요. 네, 50이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겠네요. 네모는 50. 자, 정답은 50분 동안 달려야 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문제의 정답은 50분입니다. 1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6,000원을 형과 동생이 3대 2로 비례 배분하여 가지면 동생은 얼마를 가지게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6,000원을 3대 2로 비례 배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3대 2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전체를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5조각으로 나눠야겠죠. 이때 동생은 2만큼을 가져요. 형은 3만큼을 갖는 거죠. 우리는 5분의 2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 1은 5, 5, 20. 자, 곱해주시면 2,400이 되겠네요. 문제의 정답은 2,400원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개념과 관련된 기본 문제들을 12문항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심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즐거운 수학